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요.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해외 자산운용팀의 맹경열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예.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한 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전일 증시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보다는 뉴스에 조금 더 많이 예. 치우쳐서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좋을 것 네. 같아요. 특징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섹터별로 보시면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S&P 500 기준으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정치권에서 2020년 미국 대선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의료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산업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또 선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는 펀더멘탈도 그렇게 큰 이상은 없지만 아무래도 조금 뉴스에 조금 더 치우쳐서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정말 이 감정에 너무나도 충실하고 일희일비한 시장의 예. 흐름이 계속되고 있죠.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미중 무역 협상과 네. 관련해서 그 이슈에 따라서 등락 폭이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인포멀리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그 마랄라고에 또 초대를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거를 논의했다. 요거를 맞아요. 또 어디 악시오스인가요? 거기서 악시오스가 네. 되고 또 전화 통화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다. 데드라인 전에 이렇게 좀 긍정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뉴스 자체에 움직이시는 게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정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정치가 올바르게 돼야지 정치가 만들어 놓은 그 규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증시가 조금 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지 지금처럼 어떻게 뉴스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무역 갈등이 나쁘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당장의 뉴스 나오는 것만 해도 예. 3월 1일자로 이제 되어 있던 그 데드라인이 후에 이제 연기가 될 수 있다는 맞아요. 이야기까지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그 일관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그래도 이제 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뉴스와 이슈에 움직이지 말아라.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 그래도 미국 증시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답답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그렇죠. 미국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시각이 상당히 우세한 게 현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가 미국 증시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 이유가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됐었던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작년에 2008년도에 기억이 있다고 하면은 2008년도에 분명히 금융 위기를 야기한 곳은 미국이었지만 예. 다시 돈이 몰리는 것도 다시 미국이었죠. 맞아요. 간단하게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만큼 미국의 시장이 굉장히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달러 자체가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만 해도 유럽의 그 경제 성장률이 그 전망치가 둔화가 됐죠. 예. 맞아요. 근데 둔화가 됨과 동시에 달러 인덱스는 상승을 했죠. 그것만 해도 달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선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둔화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맞아요. 2018년을 기준으로 잡고 보시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2018년 이전에
경제 성장률과 지금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조금 우려가 되는 이슈가 있다고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말 동안에도 그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굉장히 출마 선언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됨으로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미국 증시는 경제나 이런 펀더멘털보다는 정치와 포퓰리즘에 조금 더 그 움직이는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유념을 하시면은 미국 증시는 여전히 선호될 거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그 투자자들 분들이 그래도 궁금한 거는 미국 증시 괜찮다. 그러면 너무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섹터로는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테크 섹터는 계속 보셔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기술 섹터가 작년 그 하반기 12월에 가장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요 지수만 봐도 어떻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요 지수 얘기할 때 다우 지수나 이제 S&P 500과 나스닥을 두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최근 12월 지나고 나서 주요 지수 세 개 지수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굉장히 상승폭이 눈에 들어온다는 걸 보실 수가 예, 있을 예.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기술 섹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술 섹터의 그 기술 섹터 논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슈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의 구글이라는 기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글의 밸류에이션을 정말 기술 섹터 밸류에이션 자체로만 보는 게 맞는 것인가? 여기에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당장의 구글 자체가 투자하고 있는 헬스케어 섹터는 굉장히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섹터를 볼 때는 단순하게 기술 섹터의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기술 섹터가 투자를 하고 있는 진출이 가능한 헬스케어 섹터나 금융 섹터 그런 밸류에이션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술 섹터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합리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구글도 맞아요.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 하죠, 결제 서비스 하죠, 뭐 헬스케어도 나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기술 섹터에만 밸류에이션만 사실 적용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는 거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를 하면서 사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거는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히스토리컬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은 그렇죠. 하는 네. 게 맞다고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사실 이게 준비된 질문이 아니었는데 네. 너무나도 통찰력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예. 저희 명앵커가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감동받았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 그리고 이제 기술 섹터 언급을 해주셨고 자 네. 그런데 뭐 여기에만 우리가 올인을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보세요? 일단은 요즘에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맞죠. 있잖아요. 예.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거를 조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모두가 그 돈을 탐할 때 오히려 걱정을 하고 모두가 그 걱정을 할 때 그 그리디해져라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저는 신흥국 증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특히 저는 중국을 지금 사실 그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들이 중국의 비중을 계속 늘려왔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지금 중국 증시를 말씀드릴 때 크게 반등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지금 수준이 적절한 매수 시점인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은 지금 수준은 충분히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에 대한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높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페드가 지금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지금 그 2019년 그 기준금리 인상 자체도 지금 한 회로 지금 되고 있는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도 중국 인민은행 자체도 중국 그 정부 자체도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지금 일단 그 중국 내수 시장의 소비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가 되면 제조업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흥국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 입장에서 신흥국을 투자하는 게 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흥국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면 좋을지 요거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미국 ETF를 통한 투자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달러 자산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 대한 해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ETF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 수가 아마 2,242개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그 정도 성숙했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더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 증시에 투자하는 ETF도 EWS라는 ETF인데 그런 ETF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싱가포르에 대한 증시 추종하는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순간프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